네, 두 번째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개업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왔을 때의 분위기랑 또 지금의 분위기는 약간 뭔가 완숙한 이미지의 변호사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죠? 아닙니다. 그동안 그래도 다양한 법률 상담이랑 그런 내공이 있었으니까 내공을 좀 많이 갖추신 그런 기회가 되셨을 텐데, 그죠? 그래 한 3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이제 개업한 거를 주위 분들이 조금 이제 아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화로 상담도 많이 오시고 또 어떠한 뭐 주변에 사건들이 있으면 소개도 시켜 주시고 해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업무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 점점 이제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이렇게 전에 전우술과 함께 같이 뭐 마지막 특전사까지 이렇게 이어가시고 그랬던 그런 삶이 있었는데 이 혼자 사무실에 딱 들어서 물론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조금은 좀 어색하죠. 그렇죠.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 문화에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장점으로 보면 그 전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우들하고 같이 업무하고 운동하고 같이 했던 시간들은 뭐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또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운 또 변호사로서의 생활도 한 3개월 지났는데 앞으로 계속 적응해 가면 더 활동적 있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는 저도 그 군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배고프고 뭔가 부족하고 춥고 이랬던 그런 느낌인데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다 보면 또 그 시간이 되게 추억으로 생각하고 지금의 변호사님의 그런 마음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뭐 그 전에 이제 저희에게 징계 사건과 관련된 변호를 지금 맡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한번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뭐 개인 정보가 여기에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약간은 각색을 해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뭘 잘못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그냥 사례가 될 수 있게끔 말할 수 있는 어떤 거 잘못했던 거 그거에 대한 거 자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항고냐 아니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1심 기준으로 징계위원회 기준으로 한번 사례를 조금 각색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뭐 현역 군인이었고요. 그죠? 네, 현역 군인이었는데 그 군인이 뭘 잘못했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건 중에 이제 징계 사건, 형사 사건 뭐 한 비율로 보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징계로만 일단 얘기를 해봤는데 또 육군본부 징계과장 하면서 또 사무하면서 징계 업무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징계 사건도 이제 많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사건은 이제 부대 간부가 요즘은 이제 병사들 이제 하고 해서 해플코 통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간부가 뭐 어느 폭력했다거나 주위 이제 밑에 이제 소속 장병들한테 뭐 어느 폭력했다거나 뭐 성희롱적인 뭐 발언을 했다거나 뭐 아니면 또 가혹행위를 했다거나 뭐 사적 지시를 했다거나 해서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돼서 불만이 많으니까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특히 요즘 이제 병사들이 전역하거나 아니면 초급 간부들이 의무 복무를 끝내고 전역할 시점에 그런 이제 민원성 그 해플코 신고를 많이 하고 갑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나간다는 거죠? 아니 전역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 이제 해서 해당 부대에서 조사하게끔 이렇게 해 보면 일부는 정확하게 팩트가 맞는 부분이 있고 일부 사건은 좀 아닌데 좀 부풀려서 조금 민원성, 단순 민원성으로 제기해서 그 민원 받는 그 피민원인은 조금 고생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비슷한 사건인데 그런 사건으로 해서 제가 다뤄봤는데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정확하게 뭐 구체적인 사안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것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조금 사안의 이 기본적인 팩트에서 조금 벗어나는 조금 소통이 안 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좀 민원성인 성격이 많아서 다퉈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툰다라는 의미는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로서 이제 그 조력을
이제 다하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 자체일 텐데 예, 예. 어떤 것들을 지금 도와주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그 징계 절차도 똑같습니다. 형사 절차가 똑같기 때문에 그 선임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 선임을 빨리 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징계 조사받는 단계부터 같이 네. 조사에 같이 참여하고 네. 그 다음에 애초에 어떠한 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혐의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조사에 이제 기관의 조사에 응해서 같이 참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 논의를 해서 같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부대에서 하는 거는 그걸 정리해서 지휘관한테 보고를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건지 불회부할 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일찍 끝낼 수가 있고 불회부로 징계위원회 전에도 네.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어떤 그 의견들을 이야기해가지고 위원회가 개최되기 네. 전에 예. 보고서가 작성될 때 불회부 결정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검찰에서 불기소 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 단계에서 저희가 조력하는 것처럼 징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징계도 조금 더 빨리 선임해서 같이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좋은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 회부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나머지 이제 직접 가시고. 예, 네. 가서 하고 또 의견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뭐 정상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참고인들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있는 참고인들 다 확인해 가지고 그 징계 혐의자하고 같이 조력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좀 호소를 해서 네, 좋은 그렇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시청자분들은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징계위원회를 앞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에서 계실 때 저도 있었지만 좀 징계위원회 하거나 이럴 때 뭐 보통은 이 징계 혐의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좀 징계위원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약간 매너 없는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강압적이고 예. 뭔가 자기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통해서 그 징계 혐의자를 막 몰아붙인다든가 뭐 변호사가 없을 때 좀 그렇죠. 그런 거 혹시 보이세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징계에서 이제 요즘은 변호사의 조력이 조금 더 예전보다 필요한 이유가 예. 보면 일단 징계는 부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부대 자체에서 그 조사기관의 그 간사라든가 그 위원장이 그 부대의 간부들이기 때문에 그 조사 내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평상시 징계위원으로 이렇게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처럼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 이제 그 보직에서 사람을 선발해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급하게 이제 징계 간사가 조사한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거기에 치우쳐서 징계 혐의자의 소명은 조금 경솔하게 하는 것 같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분위기 자체가 왜냐하면 이 부대 안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 징계 혐의자에 대한 거였지. 그 혐의자는 변호사가 없이 혼자 들어갔을 때 그 압박감이 있으니까 그냥 안 한 것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군 안에서의 특수성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저 누구나 이게 징계위원회 들어가면 일단 심리적으로 네.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소명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력을 받지 못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내용을 통해서 변호사님이 그걸 보셨다.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뭐 좀 연기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도 변호사가 요청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좀 조력이 필요하면 또 참고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또 소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변경 신청을 해서 하면 연기는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군 안에서의 이제 사단급이나 뭐 이런데 대대급이나 아니면 거기 여단이나 연대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지금 중령으로 전역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 장교들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예. 그것도 우리 변호사님의 장점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 군생활을 하고 있었고 같은 장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상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네. 뭐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징계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징계위원회, 특히나 군 징계위원회에서 군 간부가 정말로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반 군 출신의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군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거에 딱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일단은 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어떻게 구비가 되고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혐의 사실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눈에 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대 사정은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어떤 뭐 가혹행위든 성 관련 비위 사실이든 이게 인식이 확인이 되자마자 분리를 시켜놓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요즘 조금 힘든 면이 많습니다. 지금 뭐 징계를 통해서 징계 준비와 징계위원회에 지금 회부될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전 군의 육해공군 어디든 지금 징계를 통해서 군 안의 특수성을 알고 있는 군 출신 변호사 박재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그런 내용들과 또 절차에 대한 부분 또한, 그리고 결과까지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께 준비가 될 겁니다. 지금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징계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 박재문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전화를 드리거나 이렇게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연락을 통해서 징계와 관련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터뷰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